어떻게 how, 그다음 결론 what 이렇게 써도 되고요. 4단계, 뭐 스타기법이라고 해서 4단계설도 있고요. 동기활동, 결과, 의미. 그다음에 동기활동, 결과, 의미, 변화 5단계설. 그 학생의 상황과 결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고요. 뭐 3단계가 맞다, 4단계가 맞다 이건 절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드러나게 쓰는 것이 자기소개서거든요. 자기소개서가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틀리는 오류 대표적인 게 있어요.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봤는데 반장형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뭐 학급, 동아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또 이름을 하나 지었는데 교장형 자기소개서입니다. 이 학생은 더 나가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예요. 이 학생 교장 선생님처럼 학교나 학교 프로그램, 그죠? 학교 교육활동 같은 걸 소개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오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자기가 없는 거죠. 자기소개서라는 거는요, 자기를 소개,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삼아서 소개하는 글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나게 쓰셔야 됩니다. 네. 자기를 드러나게 써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시철 다가오고 있어요. 걱정되죠, 3학년 학생들. 여기 3학년 학생들이 제일 많죠? 네, 학교 다 정했나요? 고민 많죠? 네. 원서 접수 이제 시작할 때 돼 가면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뭐 전문가 선생님들도 오셨으니까 뭐 이 관련해서 질문 용기 내서 해봅시다. 누구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3학년 조동현입니다. 조동현 학생입니다. 네. 저는 수시 접수를 여러 대학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마다 다르게 하자니 큰 차이를 모르겠고 대학마다 같게 하자니 이제 불안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자기소개서. 대학을 여러 군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인재상에 맞춰서 이제 다르게 써야 되는지 고민이시죠, 그렇죠? 근데 대학의 인재상은 사실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특성화 대학이라든지 특성화 학과라면은 그 해당 대학이나 학과에 맞는 그런 인재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 대학 학과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를 좀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무슨 사회복지학과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복지만의 어떤 특별한 어떤 봉사 정신을 가지고 배려 나눔을 실천한 사례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물리학과를 간다면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대한 동기나 계기 또한 그 관심을 어떤 식으로 확산시켰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며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사실은 이제 이 인재상이나 평가 항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혹은 인성, 자기 누적성, 뭐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학마다 각각 자기소개서를 뭐 굳이 이렇게 달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원하는 학과가 다르다면 달라져야 되겠죠. 달라져야 되겠지만 학과가 같은 것이라면 굳이 거기까지 맞춰서 큰 고민은 안 해도 된다. 자기소개서 자체가 이제 1번부터 3번이 공동 양식이기 때문에 공동 양식은 똑같이 써도 뭐 크게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한 장만. 지원학과가 같다면 한 장만 아주 꼼꼼히 잘 쓰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될지 자세한 얘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이 자기소개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항목이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1번 항목이 바로 고교 재학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입니다. 이 1번 학업 역량을 쓰면서 저희 학교에도 이제 모의 자기소개서 쓰기를 하거든요. 이 딱 1번 하면서 어떻게 써야 될지 막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여기 문산고등학교 학생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질문 있을까요? 네. 네. 3학년 정문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학업 영역 중 가장 큰 부분이 학교 공부인 것 같은데요. 그럼 1번 문항에 내신 성적이 확 올랐다던가 공부법을 써야 되는 건가요? 네. 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이제 1번 문항에서 학업 내신 역량. 성적을 올린 사례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영어 성적이 3등급이었는데 사교육받지 않고 EBS만 들으면서 자기 주저로 공부했더니 2등급으로 올랐다. 야간 뭐 이렇게 야간식으로 해서. 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썼다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령관들도 학교생활기록부를 다 보기 때문에 그 학생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는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올린 사례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공부법에 관한 건데 그것도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낮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공식을 외워서 무조건 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원리와 개념을 좀 익히고 나니까 수학 성적이 올랐다. 안 돼요? 그것을 이제 과학 과목까지 넘겼더니 과학 성적도 올랐다.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어 성적이 낮았는데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뭐 준비를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내용 많이 쓰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예, 누구나 많이 쓰는 흔히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흔히 있는. 너무 식상하죠. 예, 너무 속상해요. 예. 그게 그렇게 열심히 한 학생인데. 네, 너무 많은 학생이 그렇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는 연애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애 편지를 쓴다. 예? 네, 상대방에게 나의 매력을 보여준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 글을 읽는 사정관이 이 글을 읽고 나 얘 참 보고 싶어. 얘 매력적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합격을 되겠죠. 누구나 쓰는 뻔한 이야기를 쓴다면 그것은 크게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겠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교과 수업 시간에서 느낀 어떤 지적 호기심을 다른 활동으로 확산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 수업 시간에 어떤 지적 호기심이 생겼다. 그 학생이 생물 시간에 DNA에 관해서 배운 다음에 거기서 호기심이 생겨서 뭐 책을 찾아서 읽어봤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다른 실험을 통해서 해봤다든지 그러니까 독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 중에 그 중국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서 중문학과 희망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저 학생도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정글만리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또 경제 시간에는 중국의 경제 규모에 대해서 뭐 PPT 발표를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쓰면 되는 건가요? 그런 좋은 식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요. 선 잘하신 것 같아요. 예. 학생이 어떤 관심을 있었는데 관심을 갖고 그냥 그들이 있다면 사실은 아무 활동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 관심을 확산할 수 있는 게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거거든요. 책을 통해서 나의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찾아서 읽어볼 수 있고 그럼 책에서 읽은 내용을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토론하는 토론 동아리 쪽으로 갔다면 사고를 계속 발산시킨 부분이 되기 때문에 평가자는 입학사정관들은 그런 학생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 자리에 갈 날이 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학업 역량 항목은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교과 수업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수업 시간에 지적 호기심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학업 역량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두 번째 항목이 뭐냐면 재학 기간 중에 의미 있었던 교내 활동입니다. 이 교내 활동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학생. 네. 안녕하세요. 3학년 이재혁입니다. 네. 저는 교내 활동은 분명히 많은데 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많이 없어서 자소서를 쓰기 좀 막막한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꼭 자소서 2번을 활동 3개를 해서 써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선생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소서 1번이 뭐라고 했죠? 학업 역량입니다. 자소서 2번은 어떻게 외우면 좋죠? 자소서 2번은 전공 적합성을 위주로 기술하는 거거든요. 그 자소서 2번은요, 핵심이 뭐냐면 활동을 나열하는, 단순하게 나열하면 안 되고요. 그 활동 안에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또 그리고 열심히 썼는데 그 전공하고 안 맞는 거예요. 2번은 전공 적합성 위주로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공과 미스 매칭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내용을 배우고 느낀 점을 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그죠? 3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임팩트 있는 활동이라면 2개를 써도 무난합니다. 2개 쓰는 학생도 많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2개 또는 3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4개 쓰는 건요? 그 질문도 받았거든요. 교내 활동 3개 이내로 기술하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문제 3개 이내라고 돼 있다. 아니, 근데 못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 3개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만 써도 되고 2개만 써도 된다라는 거죠. 3개까지 된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2개, 네. 3개 정도 쓰고 있습니다. 네. 결국 1, 2번은 모두 이제 교과 수업에서 출발하는 것인데요. 이제 3번 항목이, 공통 항목이 인성 측면입니다. 근데 이 인성이 굉장히 모호해요, 스님. 그 쓰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성 항목 중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것이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종교 지도자형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는데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다 같이 착한 학생들인 거죠. 네. 다 같이 착하고 너무 착하죠.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죠. 화목의 메이커, 갈등의 중재자고 착한 해결사고 자기희생적이고 이제 그런 내용을 쓰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학상장형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친구를 도와서 멘토로서 열심히 뭐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진짜 많이 네. 들어봤는데요. 네, 그런 2가지 형태가 사실은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들어도 굉장히 많이 들은 형태 웃음이 나잖아요. 그러니 평가자들은 얼마나 이게 식상하겠어요. 그래서 3번 인성 항목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학생. 네. 여학생입니다. 반갑네요. 네. 안녕하세요. 1학년 정수진입니다. 수진 학생. 네.
네, 저도 3번 문항을 쓰다 보니 너무 뻔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반장, 부반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리더십을 쓸 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예, 많이 고민하는 이제 네. 부분입니다. 자기서 3번 항목이죠. 지원자의 학교 생활 내에서 인성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3번 문제는 어떤 타고난 천성으로서 인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교 활동 중에서 길러진 역량으로서 인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 속에서의 어떤 리더십이 나올 수 있고 활동을 하면서 친구에 대한 배려 나눔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꼭 무슨 뭐 반장을 해야 리더십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어떤 일상적 활동 속에서 어떤 벌어진 인성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적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역할입니다. 본인의 역할. 예를 들어 합창대회를 했는데 우리 반이 1등을 해서 기뻤다라고 한다면 평가자는 평가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우리 반이 1등 했는데 알고 싶은 건 지원자죠. 너는 뭐 했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반이 합창대회에서 1등을 할 때 본인의 역할이 뭐였다. 내가 곡을 선곡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파트를 맡아서 했다든지 그런 부분 또 연습을 했다면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우리 반에 기여한 것이 뭐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상을 탔다면 상을 탄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좀 기술을 해준다면 평가자는 그러한 활동 속에서 그 학생 인성을 찾아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소 3번 같은 경우는 역발상이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오히려 갈등의 제공자인 거죠. 네, 그리고 리더십이 없다면 팔로우십도 좋은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훌륭한 조연의 역할을 했다면 팔로우십도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리더가 사실 몇 명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반장이나 부반장이 안 해봤다면 팔로우십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네. 협조했고. 어떻게 반의 단합을 위해서 내가 협조했다. 내가 우리 동아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것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항목이 네 번째가 이제 자율문항이에요. 요즘은 보통 어떤 질문들이 나오나요? 자율문항 같은 지원 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 그 전공을 위한 노력 과정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보통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달라는 문항이 많습니다. 자율문항은 말 그대로 대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거거든요. 지원 근데 이제 동기입니다. 학생들은 좀 단기적인 목표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교육 과정을 좀 나열한다든가 단순하게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 과정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거죠. 글자 수를 늘린다는 오해를 좀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범하는 오류가 세계 평화형입니다. 세계 평화는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좀 맡기시고요. 너무 거창한 지원 동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제약을 개발해서 약품을 개발해서 온 인류를 구하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될 자소서 대표적인 4번 문항입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가 나타나는 그런 비전을 서술하는 것이 되겠네요. 오늘 문상고등학교에서 자기소개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 그리고 학생들의 질문들을 통해서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선생님은 좀 더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결론을 좀 내리고 끝내야 되겠네요. 네. 좀 아쉽고요. 자기소개서는요. 활동과 경력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글이 아니에요. 아까 평가자 위주의 글쓰기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요. 전공에 대한 열정과 어떤 지원자의 강점이 묻어나야 됩니다. 평가자는 어떤 한 분야에 몰입 경험이 있는, 그죠? 몰입 경험이 있고 배움을 즐기는 지원자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소개서 만능 이론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수험생 여러분,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예. 자기소개서는 이제 고교 생활 속에서 자신의 지원학과 관련된 노력과 열정을 담아내는 그런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힘들게 또는 가장 신나게 공부했던 공부 방법이나 공부 경험, 혹은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소중했던 경험, 또 열심히 노력해온 일, 많은 시간을 쏟은 일, 혹은 자기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이런 내용을 쓰시면 좋고요. 나의 생각, 나의 모습을 나의 목소리로 담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학생 여러분, 자신의 어떤 열정, 잠재력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찾아가는 스마트밴 특집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화제 문서